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투자 부동산 OX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투자 부동산은 출제 빈도가 높고 또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 반드시 점수를 확보해 줘야 될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투자 부동산 예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연도에 걸쳐서 출제가 되었네요.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직접 소유하고 운용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미래에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그래서 이 5가지 예가 투자 부동산 예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번, 다음은 투자 부동산이 아닌 항목의 예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이제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죠. 두 번째,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세 번째, 자가사용 부동산. 네 번째, 금융 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이 4가지는 투자 부동산이 아닌 항목의 예에 해당이 됩니다. 자, X문제 한번 살펴보죠.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자가사용 부동산이 아니죠. 자가사용 부동산이 아니고 이거는 투자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자가사용 부동산을 제3자에게 운용 리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재고 자산으로 대체한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운용 리스입니다. 운용 리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운용 리스 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투자 부동산 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제3자에게 운용 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고 자산이 아니고 투자 부동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토지를 자가 사용할지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자가 사용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아니죠. 이럴 경우에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가까운 장래에 개발하여 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틀렸죠? 판매 목적용이니까 투자 부동산이 아니고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 예정인 자가사용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자, 처분 예정인 자가사용 부동산이니까 이건 투자 부동산이 아니고 그냥 자가사용 부동산입니다. 요건 올 2023년도 간평에서 출제가 된 X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3번, 투자 부동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거래 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합니다. 즉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투자 부동산을 후불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 시점에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하고 현금 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 지급액과의 차액은 신용기간의 이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비단 투자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투자 부동산 다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후불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원가는 현금 가격 상당액입니다. 자, 5번, 투자 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을 하여 모든 투자 부동산에 적용을 하는데 관세사 2023년도에는 어떻게 틀리게 출제가 되었는지 투자 부동산 인식 후 측정에 있어서 자산의 분류별로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종류별로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틀렸죠? 분류별이 아니고 모든 투자 부동산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6번 운용 리스에서 리스 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평가 방법은 선택할 수 없고 공정가치 모형만 적용을 합니다. 7번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단기 손익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게끔 출제가 되었고요. 만약에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가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한다면 틀리는 겁니다. 8번 투자 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에 의하여 측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 9번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투자 부동산이 되겠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 제공 또는 관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중 일부분은 투자 부동산, 또 일부는 자가사용 부동산, 하나의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 부동산, 유형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이것을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나 용역 생산이나 제공 또는 관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 즉 유형자산 부분, 자가사용 부동산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당해 부동산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의 부동산이 있는데 일부는 투자 부동산, 일부분은 자가사용 부동산 이렇게 겸용을 하게 되어졌을 때 자, 자가사용 부동산 부분이 경미한 경우 그리고 통매각을 할 수 없다면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세무사 2010년도는 자, 이것을 부분별로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 즉 자가사용 부동산 부분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전체 부동산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자,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 자가사용 부동산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전체를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자가사용 부동산 부분이 중요한 경우에는 각각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10번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사용자한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런 용역 비중이 경미하다면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부동산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2022년도에는 사무실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 사용하는 리스 이용자한테 경미한 비중의 보안과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 보유자는 당해 부동산을 자가사용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렇게 틀렸죠. 자가사용 부동산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11번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호텔은 투자 부동산이 아니고 자가사용 부동산인데 세무사 2022년도에는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리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투자 부동산이 아니고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호텔은 자가사용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자, 12번 공정가치로 평가한 투자 부동산을 자가사용 부동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사용목적 변경 시점에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유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의 원가로 인식을 합니다. 즉 공정가치로 평가한 투자 부동산인데 이것을 자가사용 부동산, 재고자산으로 대체할 때 공정가치 고금액을 바로 자가사용 부동산 즉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 금액으로 고스란히 넘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과 대체 시점의 공정가치 차액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게끔 관세사, 공인회계사,
간평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간평 2016년도에는 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해서 틀리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고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4번 건설이나 개발이 완료가 되어 건설 중인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부동산의 장부금액과 대체 시점의 공정가치 차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앞에 13번 내용과 똑같죠? 자, 그런데 관세사 2014년도하고 간평 2021년도에는 이 차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해서 틀리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고 당기 손익입니다. 자, 15번 투자 부동산을 원가 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투자 부동산, 자가사용 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이 될 때 대체하기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그냥 승계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관세사 2014년도에는 장부금액을 승계한다가 아니고 공정가치를 승계한다 해서 틀리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투자부동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6번 자가사용 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시점까지 그 부동산을 감가상각하고요. 만약에 손상 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발생한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간평 2016년도 18년도에는 맞게끔 출제가 되었는데요. 관세사 2014년도에는 발생한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않는다 해서 틀리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투자 부동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또한 어렵게 출제되지 아니하는 그런 챕터가 되겠으니 투자 부동산은 반드시 정리해 주셔가지고요. 점수를 확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